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배울 때 5명의 학생을 순서대로 일렬로 배열한다 했단 말도 기억나지? 또는 뭐 사람 우리 반에 뭐 대표 아니 우리 반에 뭐 우리 반에 반장과 부반장 또는 학교의 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서 나타낸 말이 순열이야. 그럼 말 그대로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데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 즉 순서가 있는 배열들을 순열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글로 나타낸 게 얘야. 적어봅니다.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 자, 이것을 순열. 그래서 순열은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 서로 다른 n개. 그 다음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 자, 순열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열은 이것도 들어가 이제 r개를 뽑기 때문에 전체의 개수가 보다는 뽑는 개수가 당연히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일렬로 나열했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의 순서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열 같은 것도 있어. 먼저 쓰냐 나중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것과 대표를 뽑는 건 달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서열이 있고 순서가 있어. 그래서 이게 순열인가 헷갈리면 뭘 생각하면 되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즉 순서가 있다. 순서가 바뀌었을 때 의미가 바뀌면 걔네들이 바로 순열이 되는 거. 그럼 얘를 공식으로 나타내 보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할 건데 읽을 때 이 순열의 뜻을 나타내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와서 앞에다가는 전체 가지수고 r은 선택하는 가지수.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1 다음 자리에 갈 때마다 가지수가 하나씩 줄어들겠지. 그리고 마지막은 n-r 더하기 1. 자, 이거 예를 들자면 10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럼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가지.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거는 9가지.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고 그 순서대로 1씩 줄여서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해서 곱한다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숫자가 10 빼기 4에서 6이 아니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10에서 0을 빼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뺀 게 아니라 그 전체 n개 중에서 r개를 뺀 수보다 1씩 항상 더 커. 그래서 n-r 플러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승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n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서 일렬로 세우는 거고 이번에 계승이라고 했고 팩토리얼이다 라고 읽는 것은 n개 중에서 n개를 다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봤어. 5명 중에 5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잖아. 1까지 다 곱하잖아. 그거를 계승이라고 하고 n개 중에서 n개를 다 일렬로 세울 거기 때문에 읽을 때는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읽는다고. 그러면 적어보면 이제 기억났을 거고 서로 다른 n개를 모두 몇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일렬로 배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쓸 때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읽고 그럼 얘는 n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쓸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끝날 때 항상 얼마로 끝나? 1로 끝나. 자, 그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아서 일렬로 n개 중에 n개를 다 일렬로 세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열 앞에서 1번에서 했던 걸로 들어가면 얘는 이거네. n개 중에서 n개를 다 선택할 거야 하는 것과 서로 같은 의미.
그래서 자 표시하고 자 그러면 자 3번은 이제 우리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처음에 나왔던 공식이 얘였거든. 얘였어. 반드시 공식은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자 얘를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바꿔서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npr을 n부터 시작해서 n-r 더하기 1까지 곱하는데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저 일렬로 배열한 npr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거를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외우기 이제 여기는 자 먼저 npr부터 적어보면 npr은 실은 n부터 시작해서 n-1 곱하기 n-2 해가지고 어디까지 n-r 곱하기 더하기 1까지 였으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우변에 있는 식하고 서로 같게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조작이 들어갈 건데 분자가 지금 뭐냐면 n 팩토리얼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n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1까지야. 그래서 여기다가 곱해줄 거야. 1까지 가게.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줄어가면 n-r이 올 거고 n-r-3이 올 거고 그럼 쭉 곱하면 결국은 2 곱하기 1까지 만드는 거지. 근데 우리가 분수고 의미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식과 같은 말이 돼야 되니까 곱해준 것만큼 우리가 뭐 해줘야 돼? 분모에다가 다시 한번 나눠주지. 그래야 처음에 있던 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그러면 얘를 정리시킨 게 이제 저 공식. 그럼 결국은 분모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연속인 자연수들의 곱으로밖에 안 바뀌었어. 그래서 여기는 분자가 뭘로 n 팩토리얼하고 바뀌고 분모는 n-1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의 의미를 생각하면 만약에 4 팩토리얼이야. 그럼 4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1까지. 그럼 얘가 기준이 돼서 4 팩토리얼 읽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n-1에서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거니까 분모가 그래서 뭘로 n-r 팩토리얼로 바뀌어. 그래서 첫 번째 했던 npr 공식도 당연히 이제 의미를 이해하면 기억하기가 쉬울 거고 두 번째 식은 이제 어디서 뒷단원 내일 배우게 될 조합에서 공식에서 한 번 더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저것도 저렇게 해서 나온 과정이고 저 공식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자 2번은 자 1회식이 r이 n일 때와 r이 0일 때의 경우도 성립하도록 0팩토리얼과 np0을 각각 쓰시오. 그럼 0팩토리얼도 뭐냐면 0부터 시작해서 1까지인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0팩토리얼은 n이 0일 때인데 저 경우도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몇 가지의 경우로 본다.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해서 0팩토리얼도 우리가 뭘로 놓자? 1이다 라고 하자.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봐봐. r이 0이 되면 이제 r이 먼저 0일 때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r이 0이 되면 분모가 npr 있지? r이 0이면 np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n-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성립해야지. 그럼 여기가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하니까 1이야. 그래서 r이 0이란 얘기는 n개 중에 0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np0도 우리가 뭐로 보자고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서 1이라고 쓰자라는 거. 그러면 0 팩토리얼이란 얘기는 n이 0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주는 거야? r이 n이 돼버리면 0분의 0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순열의 의미 자체가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r이 n인 경우에 0 팩토리얼을 우리가 몇으로 놔주자? 1로 놓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0 팩토리얼의 값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도 np 0도 얼마라고 정의한다? 1로 정의한다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열의 식을 이용해서 np는 1부터 이제 예제 문제 들어가면 np는 n개 중에서 2개이기 때문에 숫자 몇 개만 오면 된다? 2개만. 하나씩 줄여서 얘가 30이야. 이거 인수분해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이거 일씩 줄어드는 자연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6, 5, 30이니까 그냥 얘는 바로 6 이렇게 써도 돼.
그 다음에 EMP 3이면 2N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거기 때문에 출발점은 2N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N-1, 그 다음에 2N-2까지. 근데 우변에 44, NP니까 N개 중에 2개. 그러면 좌변식부터 한번 정리시켜 놓고 출발을 할게.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되지. n도 자연수기 때문에 n이 0이 아니니까 얘네들 정리가 전부 다 돼. 그 다음에 2는 4 약분하니까 11. 그래서 2n-1은 11 해서 2n은 12, n은 6. 자, 요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값들이고, 연속인 자연수의 의미, 자연수로 나오면 우리가 굳이 막 전개해서 인수분해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숫자 찾아서 그냥 쓰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외울 수 있는 숫자들은 외워놓고 가도 돼.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 이런 거 외워서 많이 쓰더라고 고등학생들은. 그 다음에 5팩토리얼은 여기다가 5만 더 곱해서 갈 거기 때문에 120 뭐 이 정도 숫자는 외우고 가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거야. 뭐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약분해서 다 지울 거기 때문에 사라지니까 외워서 써도 되고 외워가지고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5개 중에 R개를 뽑을 건데 R이 몇 개인지 몰라. 그러면 우리 방정식 푸는 것과 똑같아. 43,200을 몇으로 6팩토리얼로 나눠줄 거야. 그럼 6팩토리얼이면 720. 그럼 얘 약분하면 얼마 나오더라? 60 나와? 그러면 5PR은 얼마? 60. 그러면 얘네들도 숫자 다 가져다가 R이 1일 때 2일 때 할 필요 없이 얼마부터 5개 중에 R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60을 소인수분해 해. 그럼 60은 소인수분해 하면 30 이거 쓰지 말고 해. 3 얼마 3 곱하기 2제곱 곱하기 5예요? 3은 안 들어가?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다시 말하면 연속인 자연수의 곱으로 바꿔줘. 따라서 5개 중에 3개니까 따라서 R은 얼마다? 3. 숫자가 3개만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R은 3.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들인데 이것도 전부 다 뭐예?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사람이 남학생과 여학생을 일렬로 다 배열할 거야. 그러면 7팩토리얼이겠지. 우리는 그때 뭘로 썼어? 1, 7, 6, 5, 4, 3, 1 다 곱해서 계산했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계산은 당연히 다 해야 돼. 뭐 그러니까 43,200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답은. 근데 문제 유형은 똑같다라는 거. 서로 이웃해서 선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겠어?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한 사람으로 보고 또는 하나로 보고 일렬로 배열하고 그 이웃하는 사람들끼리 다시 뭐 하라고 자리 바꾸기 하라 그러잖아. 똑같은 문제 푸는 방법은. 그리고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는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을 때 반대되는 사건, 그걸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고 그 경우의 수를 찾아서 반대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라 라고 하고 공부해 왔을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 푸는 방법적인 거는 사실 똑같아. 단지 기호화 시키고 공식화 시켜가지고 조금 표현만 달라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여학생이 3명이고 남학생이 4명이 일렬로 쓸 건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할 거야. 그럼 여학생 3명을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남학생 4명하고 일렬로 쓰는 거지. 그러면 한 묶음으로 봤으니까 결국은 몇 명을 일렬로 세운다. 먼저는 5명을 일렬로 세울 거니까 5팩토리얼. 그러면 이 안에 여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곱해줘. 3팩토리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계산하면 돼. 자, 기호 쓰는 것만 연습하고 2번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자, 이웃하지 않는다를 120 곱하기 6 하면 되잖아. 720 나오잖아. 여학생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제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로만 이렇게 찾은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이웃하는 경우를 찾아가지고 빼는 경우가 생기거든. 근데 이웃한다라는 말은 모두 이웃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학생들이 서로 이웃한다라는 말은 여학생이 이렇게 2명이 쓸 수도 있고 여학생이 3명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돼. 남학생이. 그래서 이런 경우 이웃하지 않게 서라 그러면 먼저 세우고 그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남학생과 남학생을 먼저 몇 명을 세우는 거야. 일렬로 4명을 일렬로 먼저 세워. 그러면 4팩토리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돼? 여학생들. 그러면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가 총 몇 개? 5개. 저 5개의 자리에 3명만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는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3개. 그래서 5P 3. 그러면 4팩토리얼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5P 3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계산. 경우에서 나올 거야. 60에다가 자, 6번입니다. 자, 요 문자에 모든 문자를 써서 만든 순열에서 S가 처음, P가 마지막 이렇게 순서를 줘버린 경우는 써놓고 시작. S가 이미 처음에 온다 그랬고 나머지 문자 하나, 둘, 셋, 하고 P가 마지막에 오도록 S하고 P가 처음과 마지막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5개만 알아서 쓰면 되겠지. 그래서 몇 팩토리얼이다? 5 팩토리얼이다 라고 나타내주기. 자, 근데 2번은 달라해. 자, 저렇게 순서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세워놓고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 애들만 정리시켜주면 되니까 5 팩토리얼인데 2번은 S하고 P 사이에 자, S하고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뭐하고 관계된 거냐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문자가 들어올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뭘로 들어가냐면 이웃하는 경우의 문제로 들어가기. 자, 누가 끼어 들어온다. 그러면 이웃하는 문제로 들어가서 자, S하고 P 사이에 다른 문자가 2개 들어올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지. 서로 이웃하는 경우로.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주냐. 나머지 3개 문자 남았지. 그러면 먼저 어디서부터 S하고 P 사이에 들어올 문자부터 정해줘. 나머지 몇 개야? 5개의 문자 중에 2개를 뽑아서 배열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 자리에 와야 될 애들이 얼마가 되냐면 5개 중에 2개. 그래서 5P2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 S하고 P 사이에 들어온다고 했지. S가 P보다 먼저 온다고는 안 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서로 자리 바꿔 쓸 수 있으니까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뭐해? 이 묶어있는 얘네들을 하나로 보고 나머지 문자 3개와 한꺼번에 볼 거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해가지고 계산.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적어도 한쪽 끝이라 그랬어. 그럼 적어도는 한쪽 끝이 적어도 한쪽 끝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반대는 양쪽에 아무것도 자음이 하나도 안 오는 거겠지. 그래서 이럴 때는 그것의 반대 여사건을 사용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예 빼자. 계산하기 쉬운 걸 선택하자는 거지. 왜냐하면 양쪽 끝에 이 경우는 양쪽 끝에 모음이 모두 오는 경우. 우리가 사건을 분류해보면 이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기 때문에 앞에 자음이 오고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일 앞에 모음이 오고 제일 마지막에 자음이 오고 제일 앞에도 자음이 오고 제일 뒤에도 자음이 오고 아니면 제일 처음과 끝에 전부 다 모음이 오는 경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야. 이 3가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이거야. 그러면 저 3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다 찾은 게 쉬운 건지 아니면 아예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찾아서 빼는 게 더 쉬운 건지 그걸 이제 내가 판단하는 거지. 근데 3가지에 대한 경우의 사건을 찾는 것보다 차라리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걸 찾아서 한 번에 빼버리는 게 더 쉽겠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 나는 그래도 죽어도 다 따질 거야. 그러면 따져도 돼. 계산만 안 틀리면 돼. 저거 틀릴 거 아니니까. 그래서 먼저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7개인가?
7개의 뭐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7개 글자 오니까 먼저 모든 경우에서는 7팩토리얼 하고 양쪽 끝에 모음이 올 거기 때문에 모음이 뭐뭐 있어? 모음이 이하고 아이하고 3개지? 그러니까 3개 중에 먼저 누구를 2개를 양 끝에 자리 순서대로 배열시켜주고 그 다음에 양쪽 끝에 모음 시켜줬으면 요 자리에 나머지 5개 문자가 들어오면 되지. 그래서 곱하기 5 팩토리얼 해서 빼주면 되고. 실은 이거 경우의 수를 하는 거는 나중에 확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경우의 수만 잘 잡아놓으면 확률은 아마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확률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자, 7번입니다. 자, 5개짜리 양의 정수니까 뭐예요? 5자리 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5팩토리얼 하고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120까지 그대로. 자, 32,000보다 작은 양의 정수야. 32,000보다 작은 양의 정수. 자, 작다 그랬으니까 누구누구 오면 돼? 100의 자리가 아니라 만의 자리에 누구 오게 만들어 먼저? 1. 그 다음에 또 누구? 2. 그 다음 만약에 3이 오면 1000의 자리에 누가 오게 만들어줄까? 1 만들면 되지. 0 없으니까. 그래서 자, 가장 큰 자리에 1이 왔어. 만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는 나머지 숫자 4개 배열할 거니까 4팩토리얼. 2도 마찬가지 4팩토리얼. 그럼 나머지 만의 자리가 3이면 100의 1000의 자리가 1이면 3자리만 채워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래서 다 더해서 54가지. 아, 이 중에서구나. 3번에서는 2번 중에서입니다. 2번 중에서니까 여기는 이제 뭐만 해주면 돼? 1의 자리, 5의 배수니까 1의 자리에 뭐가 오도록? 누가 오게 만들면 돼? 5. 그럼 자, 가장 끝에 1의 자리가 5가 왔을 때 그럼 하나씩 줄어들겠지. 첫 번째는 3팩토리얼. 두 번째도 3팩토리얼. 세 번째는 2칸만 채워주니까 2팩토리얼. 그래서 총 14개의 방법. 자, 중복순열은 실은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 안 나와 있을 건데 그래도 뭘로 문제는 적용시키게 나오니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8번 중복순열입니다. 앞에 있는 순열은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선택을 했으면 중복순열은 일렬로 배열은 하기는 해. 근데 거기 있는 가지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같은 거를 또 갖다 써도 되는 게 중복 순열이야. 그러니까 1, 2, 3, 4, 5에서도 중복을 허용해서 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말 없이 서로 다르게 하라고 하면 5팩토리였잖아. 예를 들어서 5개 숫자 갖다 쓰면 근데 중복을 허용한다 라고 하면 썼던 거 다시 써도 되니까 가지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똑같아. 계속 1000의 자리도 5개, 100의 자리도 5개 똑같이 들어가는 게 바로 중복순열. 그러니까 나와 있는 숫자들이나 모양들이 같은 게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어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얘는 자, 출발점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 그리고 이걸 쓸 때 n 파이 r 이라고 쓰고 이게 총 몇 번 나오냐면 r번. 그래서 n의 r제곱 총 4개 r개. 할 수도 있겠다.
자, 어려운 말 아니야에. 자, 예제입니다. 공식은 이거 딱 하나야. 갖다 쓸 거는. 자,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이거는 순열이겠지. 서로 다른 걸 선택해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3가지. 15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3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18가지가 되지.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거야. 그러면 세 자리니까 100의 자리, 15자리, 1의 자리 생각하면 0, 1, 2,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가장 큰 자릿수는 1, 2, 3 중에 올 거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인데 나머지 자릿수 애들은 앞에서 썼던 거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야. 이거를 이제 기호화시키면 이거라고. 4개 중에 2개만 선택해서 중복을 허용할 거니까 4파이 2 쓰고 3 곱하기 4에 제곱에서 48가지 이제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날 반대 다 나오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자, 함수의 뜻은 집합 x에서 y로 대응시킨다는 얘기야. 대응을 시키는 게 함수인데, 대응 관계인데, 우리가 아직 함수는 안 배웠지. 그지? 2에서 배우잖아. 근데 함수의 뜻이 뭐냐면, 집합에서 집합으로 짝을 이룰 때 경우나, 그지? 모두 집합에서 출발하는 집합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을 시켰을 때, x에서 y로 대응할 때,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집합 y, 저 y라고 하는 y로 끝나는 저 숫자들 있잖아. 대응해서 짝을 이루는 저 숫자들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먼저 함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x에서 y로 이렇게 가니까 1, 2, 3이고 4, 5, 6, 7이야. 그러니까 이 x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나씩 정의가 대응이 돼야 돼. 근데 오직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x값 하나가 2개의 함수값, 2개의 값에 대응하면 이런 건 함수가 아니야. 그리고 뭐 이렇게 나머지는 됐어. 근데 또 이런 경우도 함수는 아니라는 거. 1하고 3은 갔는데 2가 아무데도 대응을 못했어. 짝을 못 만났어. 그러면 이런 것도 함수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이거야. 첫 번째 있는 그림, 이 그림. x집합에 있는 모든 x값들이 y에 있는 이 숫자들 중에 오직 몇 개만 하나씩만 어떻게든지 대응해도 돼. 어떻게 해서든지. 즉 2가 지금 5로 가 있긴 한데 2가 4로 가도 상관은 없단 얘기야. 말했지. x집합에 있는 애가 y집합에 있는 애랑 하나씩만 대응하면 돼. 근데 x집합 x에 있는 애가 2개의 y에 대응하면 그거는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함수야.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y의 값은 같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간다고. x가 1, 2, 3인데 먼저 표시해보면 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이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가 총 몇 개가 돼? 4가지지. 그 다음에 2도 몇 가지가 돼? 4가지. 4, 5, 6, 7 중에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어. 하나만 짝 만들어주면 돼. 서로 자기 짝을. 3번도 몇 가지? 4가지. 근데 각각에 대응하는 가지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곱해서 4의 세제곱에서 64개야.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나타낸 게 기호로 나타낸 게 4파이 3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호화 시키는 걸 연습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 64. 자, 1대1 함수네. 1대1 함수는 아까 말했지. x값이 서로 다른 x값이 하나의 값으로 다 같이 가도 된다고 상관은 없어. 근데 1대1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x값이 서로 달라. x값이 서로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반드시 달라야 돼. 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1대1 함수야.
그러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X집합에 있는 원소가 X에 있는 원소가 1, 2, 3이고 Y에 있는 원소가 4, 5, 6, 7이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은 출발이 1이야. 1부터 시작해봐. X가 1인 애가 4, 5, 6, 7 중에 하나 가니까 4개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얘가 4가지야? 그럼 두 번째는 2가 가려고 해. 그럼 2는 누구로 가면 돼? 1이 선택한 숫자를 선택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하나씩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 그냥 순열이 돼. 4개 중에 몇 개? 그렇지.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그냥 일렬로 배열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여기는 24개의 경우 함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것과 1대1 함수가 되는 것은 달라. 일단 요거는 이제 함수의 개념은 공수2에서 함수 단원에서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너무 막 크게 연연 안 해도 돼.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순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잖아. 얘가 1대1로 대응 관계를 만들어라, 대응시켜라 그러면 저거는 보일 수 있겠지. 왜냐면 순수하게 순열이니까. 자, 11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예를 들고 이것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쓰시오. 이거. 자, 같은 것이 있다란 얘기는 숫자가 여러 개 있거나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야. 자, A가 이렇게 4개 있고 B가 3개 있어. 지금 경우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A하고 B를 선택해서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번호를 하나씩 줄게. A1번, A2번, A3번, A4번 하고 B도 1번, 2번, 3번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배열하는 거나 이렇게 배열하는 거나 A1번, A2번, A3번 하고 B1번, B2번 하고 A4번, B3번 이렇게 하나. 얘네들의 배열은 같을까 다를까? 그걸 고민하란 얘기야. 같을까 다를까? 이런 것들. 자, 요렇게 배열하는 얘네들 전부 다 같을까 다를까? 어차피 A는 똑같은 A야. 그냥 번호만 매겨줬을 뿐이야. 같을까 다를까? 아니 그냥 이 숫자 이 문자에다가 그냥 번호만 준 거야. 똑같은 A인데 그냥 번호만 줬을 뿐이야. 의도하는 거야. 유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같다 하는 거야. 여기서 원하는 것도 그거야. 다 같아. 그냥 여기 있잖아. 그냥 요 자체로만 보면 요렇게 보면 얘네들만 보면 이대로 노나 이제 A 내가 의도하는 게 내가 잘못했나 보구나. 자, 요렇게 봐봐. A1, A3, A2, A4 하고 B3, B2, B1.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자, 얘네 둘이는 서로 같을까 다를까? 얘네 둘이는 같아 달라? 이때는 같겠지. 내가 미안해 잘못 말했어. 이때는 그래. 이 경우가 같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이제 같겠지. 이해돼?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같은 문자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면 걔네들이 똑같이 순서가 바뀌더라도 모양이 같으면 전부 다 같은 경우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문자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먼저 전체 n개의 문자가 있을 때 먼저 일렬로 배열하고 서로 같은 문자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주자라는 거. 자, 이거 정리시키면 A가 점점점, B도 점점점 하고 A 문자가 P개가 있고 그 다음에 B 문자의 개수가 Q개만큼 있어. 그럼 얘네들이 전체 문자가 N개가 있을 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먼저 일렬로 배열하고 얘네들을 똑같은 배열의 상태에서 자리가 바뀌어도 같을 거기 때문에 n 팩토리얼을 A 문자, 저 같은 문자의 개수들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줘라 하는 거라고.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12번인데 자, 늘어놓는 방법의 개수야. 그러면 S라는 문자가 실은 3개가 들어있거든. 근데 S1, S2, S3 하나, S2, S1, S3 하나 이렇게 하나 전부 다 사실은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S들끼리 일렬로 배열한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는 먼저 일렬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개수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주라고.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4, 3, 2, 1 하고 이제 눈치 봐가지고 바로 암산되면 이렇게 3팩토리얼만큼 나누고 나머지 숫자들만 가지고 뭐 해줘도 돼. 계산해줘도 상관없어. 네, 계산 내가 잘못했다. 420까지래. 아, 4 있구나. 자, 그 다음에 2번은 양 끝에 뭐가 오도록? S가 오도록. 자, S가 오고, 양 끝에. 그리고, 자, 5개. 그럼 어차피 앞에 S 2개 오나 뒤에 S가 온 거나 S1번, S2번 번호 주고 바꿔도 서로 결과는 같을 거기 때문에 누구만, 가운데만 나머지 5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지. 그리고 5 팩토리얼 하고 대신에 이 안에 누가 2개 들어있다. C라는 문자가 서로 같은 게 2개 들어있기 때문에 2 팩토리얼로 나눠주기. 그래서 60까지.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아까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자, 13번은 그림과 같은 길을 지나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려고 한다. 최단 거리의 길은 몇 가지입니까? 우리 이제 이건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 그냥 그림만 대략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 본 적 있어. A에서 B로 갈 거야. 그럼 이거 가지수 몇 개야? 그러면은 A에서 이쪽 길로 가는 거 한 가지, 가는 방향으로 전부 다 한 가지씩. 그러면 길과 길이 만나는 이 자리는 더해줬지. 그래서 3가지, 4가지, 더해서 3가지, 6가지, 10가지, 4가지, 10가지, 더해서 총 10가지, 10가지 방법 와서 20가지야 라고 했었어. 근데 이 과정을 수열로 풀어내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자, 먼저는 13번에 1번은 최단 거리의 길이 몇 가지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경우는 A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여기 아까 했던 거 봤지? 대각의 방향으로 봤을 때 반드시 거쳐가는 자리를 찾으라 그랬어. 어디서 어디로 갈 거냐? 요 길로 갔을 때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 지점을 C하고 D라고 놓고, 자, 어디로 갔을 때 A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D에서 B로 갔을 때 가장 짧은 길이 네 칸, 5칸. 자, 여기서 A에서 요 지점이 C가 되는 거고 요 지점이 D 그리고 여기가 B. 그러면 우리가 제일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D에서 B로 갔을 때는 다른 칸은 갈 필요 없지. 4칸 안에서 움직이는 게 끝이야. 그럼 해보면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방법 몇 가지? 자, D에서 B로 가는 방법을 순열을 이용해서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가로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A라고 놓고 세로로 가는 방향을 B라고 놔봐. 그러면 결국은 4칸 안에서 갈 건데 누구누구 가지고 가는 거야? A,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면 이거지. 여기도 B, B고 여기도 A, A니까 A, A, B, B 가는 방법도 있고 A, B, A, B 가는 방법도 있고 B, B, A, A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간략하게 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고 같은 문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이 2개씩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 그래서 총 몇 가지냐면 6가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이제 언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으로 찾는 거야. 한 가지 놓고 다 가는 거지 이제. 한 가지 해서 여기가 2가지, 얘가 3가지, 얘가 3가지, 더해서 6가지. 그래서 6개야 이렇게 찾는 거지. 근데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 왜냐하면 문제 풀다가
좀 복잡한 것들 나오면 사실은 이렇게 풀어져 있는 책들도 있어. 요 가지수를 찾는 게 더 쉽다라고 풀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모르고 가면 안 되고 알고는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A에서 P를 거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P 자리가 어디냐면 요 자리야. 지금 이 자리겠지. 요 자리를 거쳐서 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갈 거니까 P 자리는 여기지. A에서 P로 가려면 요 칸이야. 몇 칸, 총 몇 칸이면 3칸이지. 그 다음에 P에서 P로 갈 때는 이 자리야. 요만큼에 해당했을 때 가는 거지. 다른 자리는 돌아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A에서 P로 가려면 총 몇 칸이냐면 3칸이야. 한 칸, 두 칸, 3칸 안에서 전부 다 움직이지. 한 칸, 두 칸, 3칸, 한 칸, 두 칸, 3칸 안에서. 그지? 그러면 가로 방향을 A로 놓고 세로 방향을 B라고 놨을 때 결국은 3개의 문자가 일렬로 배열되는 방법이야.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3팩토리얼 하고 두 칸 있지 같은 게 그래서 2팩토리얼 들어가고 P에서 B로 갈 때는 총 몇 칸이 들어가냐면 4개, 2개, 그래서 몇 칸이야? 6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그래서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6팩토리얼, 가로 4칸, 4팩토리얼, 세로 2칸에서 2팩토리얼 하고 계산 45가지. 자, 대각선 L은 지날 수 없대. 자, 그럼 L은 지나가지 않고 아까 어떤 거하고 똑같은 그림이냐면 자, 요 그림 이용합니다. 자, 여기 자리가 지금 L인데 이 자리는 못 지나간대. 그러면 얘 빼고 반드시 지나가는 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런 자리들을 지나가게 되면 L을 지나가지 않고 갔을 때 가장 짧은 길이를 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논다. 가지 말라고 한 길이 이 길이야. 못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호수 같은 거 있다고 생각하면 돼. 못 가.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 내가 가야 될 길의 방향과 엇갈려서 대각선을 그려보라 그랬어. 그러면 요 안에서는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그렸을 때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려서 반드시 지나가는 자리. 그러면 중복이 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어디? 이런 자리. 그래서 가야 되는 방향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대각선을 그렸을 때 그 길하고 겹치지 않는 이런 자리들이 결국 뭐가 되냐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자리. 이런 자리를 지나가게 되면 서로 중복이 돼버려. 이렇게 겹치겠지. 겹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2번씩 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는 방법이 가야 될 방향과 반대되는 자리. 못 가는 자리하고 반대되는 자리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만나지 않는 이 부분들 이런 점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지점이 되는 거. 찾는 방법이 그거야. 찾는 방법. 꼭 거쳐가되 중복이 되지 않는 지점을 찾아가는 방법이야. 방금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자 L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렇게 호수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길은 못 가거든. 그러면 이 길을 가지 않고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호수가 있는 이 정사각형 모양의 범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대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이런 자리들이 바로 내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자리고 다른 길과 겹치지 않는 점들이란 얘기.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야 우리가 111 썼던 거 있지? 그걸로 다 가면 돼. 그래서 자, 대각선의 길을 지날 수 없을 때 최단 거리로 찾는 방법. 첫 번째는 A에서 어디를 거친다? Q를 거쳐서 B를 갈 거야. 그러면 A에서 Q로 갈 때는 4칸이고 가로 1칸, 세로 3칸이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하고 Q에서 B까지는 6칸. 그리고 가로로 5칸, 세로로 1칸이니까 6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 A에서 Q로 가는 방법 몇 가지야? A에서 Q로 갈 때 요거 미안해 이거 잘못이
A에서 Q로 가는 4팩토리얼 들어가면 P까지 가버리겠지. P까지 거쳐 가버리겠지. 그럼 중복이 되겠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겹치는 사건은 빼고 가려고 하는 거야. 서로 포개어지지 않게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A에서 어디로 바로 가는 거야? Q로 바로 지나가. 바로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거잖아. 최단 거리로. 그러니까 P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Q로 바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A에서 P로 가는 가장 짧은 방법. 얘는 이미 앞에서 찾아놓은 거 45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A에서 R로 가서 R에서 B로 갈 건데, A에서 R로 가는 가장 최단 거리는 딱 한 가지 방법이야. 바로 가는 방법. 곱하기 R에서 B로 가는 것은 6팩토리얼 나누기, 그 다음에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그래서 얘네들의 총합. 자, 원순열입니다. 자, 원순열은 원탁을 생각해. 우리 그 중국집 가면 이렇게 동그란 판 있지? 그 회전판 돌아가잖아. 거기에 그냥 여러 명이 앉았을 때 경우에서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4명이 앉아있어. 근데 판 돌려도 어차피 사람의 배열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거 그대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원 4개 그리세요. 원 4개 들어가. 원순열이라서 원이. 자, 비교하려고 그래. 원순열 찾는 방법을. 힘내. 거의 다 끝났어. 힘내. 이 그림 아직 다 완성 안 됐는데 어디가 없어. 자, 일단 자,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원판에 앉을 거야. 원탁에 앉았다고 생각하고, 자, A, B, C, D 4명을 앉힐 거야. 더 숫자 크게는 안 하고. 근데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야. 1학년 과정에. 미안해, 내가 크기 잡아서 그러는데. A, B, C, D 하고 A가 이제 이 자리에 왔을 때 A, B, C, D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자, 여기서 자 보면 A가 자 요 자리에 앉아 있을 때나 B가 옆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A가 옆으로 한 칸씩 움직여도 얘네들의 그 앉아 있는 사람 수의 모양의 배열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원래대로 앉으면 4명을 일렬로 앉힐 거야. 그러면 4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근데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적지 말고 A, B, C, D, A, C, D, B, A, C, B, D 이렇게 해가지고 A를 기준으로 해서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만 해도 글지?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A, B, C,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4가지의 경우가 나오지. 그러니까 요 배열로 앉았을 때가 몇 가지야? 글지? 4가지가 나오겠지? 근데 어차피 똑같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원판에 앉을 거기 때문에 A가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앉아있는 사람 순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굳이 4가지의 경우를 다 쓸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4개 중에 하나만 필요하니까 그것은 얼마? 4분의 1의 값만 필요하겠지. 그래서 나누기 얼마가 되는 거야? 4. 그러면 얘가 결국은 몇 팩토리얼로 바뀌냐면 3 팩토리얼로 바뀌게 돼.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이제 일반화 시키면 만약에 5명이면 5팩토리얼 했겠지. 근데 각각의 배열에 하나씩만 골라내면 되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나누기 또 5 하면은 이번에는 몇 팩토리얼이 되겠어? 그러면 결국은 이거네 서로 다른 이제 이거를 공식화해서 일반화 시켜버리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라 그래. 자, 그래서 이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그래서 n팩토리얼하고 그 중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n분의 1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n하고 n이 약분이 되니까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근데 지금 당장 공수 원에서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 확률과 통계 이제 통계 쪽으로 들어가면 확률과 통계 들어가면 그때 이제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자, 근데 이번에는 원탁이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생각하기에 A, B, C, D, E, F, G, H. 그러니까 A부터 H까지 일렬로 앉는 방법은 꼭 이 순서가 아니라 이제 바뀌어서 앉겠지. 그러니까 대표 유형으로 그냥 A, B, C, D, E, F, G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앉았다고 가정해. 그러면 A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가니까 뭐처럼 생각하면 돼? 원순열처럼 먼저 출발은 해. 그럼 몇 팩토리얼이냐면 순서의 배열은 8명이 앉을 거니까 8팩토리얼 한데 얘를 나누기 얼마 들어가면 돼? 8로 들어갔겠지. 그러면 얘는 결국은 8-1 해가지고 몇 팩토리얼에 7팩토리얼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배열의 순서가 7팩토리얼이란 얘기야. 배열의 가지수가. 근데 이제 앉는 방법이 달라지겠지. 왜냐하면 내 옆에 B가 앉아 있었잖아. 근데 A가 자리를 한 칸 옮겨서 여기 왔다고 가정해봐봐. 이 자리에 오면 자리가 바뀌면서 이 배열은 똑같단 말이야. 이 배열은 똑같아. 근데 앉아있을 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뀌어버리지. 그럼 그 모양은 같아 달라? 달라져. 그러면은 앞에 앉은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면에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처음에는 이었다가 한 칸 밀면서 지가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상황이 이제 바뀌겠지. 그 경우의 수를 이제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러면 A가 왔을 때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뀔 때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어? 네 가지. 그러면 곱하기 얼마? 4 해주면 되지, 이제 마지막에. 자,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왜 네 가지가 되냐? A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배열 써보면 A, B, C, D 다시 누가 앞에 오게 돼? E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니까 똑같은 처음의 모양하고 똑같아지지. 그래서 곱하기 4인데 얘는 그러면 7팩토리얼 곱하기 4 하면 되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 4라는 숫자는 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체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였어? A가 8개였잖아. 근데 그게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져. 그래서 나누기 해가지고 4. 그래서 7팩토리얼 곱하기 4. 근데 만약에 정사각형이 되면 달라지겠지. 정사각형은 A가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4개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나누기 4 하면 돼.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정사각형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로 하고, 일단 직사각형도 뭐처럼 출발할 때는 원순열로 들어가지만 자리 옮길 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위치가 바뀔 때가 있잖아. 그 상황의 경우의 수만큼 곱해주는데 그 가지수가 바로 전체 자릿수 개수 나누기 2. 대각선을 기준으로 두 개가 서로 마주보면서 얘랑 얘랑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나누기 해주면 돼. 그치?